똑같아. 우리 지금 차 세워준 저 위치랑.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쭉 돼 있었고. 캐리어 들고 이렇게 왔는데 와서 이제 오빠가 차를 빼려고 했지. 차를 살짝 뺐단 말이야. 뒤에 작은 창 있잖아. 거기가 깨져 있는 거야. 딱 이 정도 시점에서 나는 봤어. 난 완전 그 당시 너무 그 감정이 너무 생생해. 여기가 그냥 와장창 다 그리고 안에 유리 조각 깔려 있었고. 빨려 있고. 혹시나 해서 트렁크 열어봤더니 트렁크도 싹 다 비어져 있었고. 잼이 하나 남아있네. 오빠 꿀 하나 건졌다. 오빠 트러플도 건졌다. 우리가 주차장만 가면 우리 트라우마 생긴 거 알죠? 주차장만 가면은 작년에 악몽이 떠오르는데 어제 랭스 갔다가 문득 또 그날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오늘은 작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딱 1년 전 이맘때죠. 진짜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1년 전이다. 네, 진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꺼내기까지 저는 솔직히 6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6개월 동안 나는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꺼낼 수가 없었어. 작년에 우리가 얼마 손해봤었죠? 3만 원 플러스 알파. 알파 맞아. 그냥 알파 아니야. 알파. 작년에 우리가 그 3주 동안 로드트립을 했었거든요. 우리 여행 루트는 어떻게 보면은 오로지 파리 세일을 맞춰서 저는 계획을 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건강 이슈 때문에 한 2, 3년 정도를 타이반으로 쇼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금욕 생활을 했었죠. 이게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진짜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를 갈고 왔었는데 우리 진짜 작년에 쇼핑 정말 알차게 했잖아. 뭐 명품부터 해서 그릇, 뭐 커트러리, 그다음에 뭐 친구 육아용품 선물 말도 못해요. 품목의 다양성과 금액은 진짜 말도 못하는데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자면 3주 여행이어서 수트케이스 3개를 갖고 왔는데 거의 3주 여행이 로드트립이다 보니까 밀라노 인, 그다음에 프랑스를 한 바퀴 돌고 스위스를 찍고 다시 밀라노 아웃하는 그런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3주 일정이었었어요. 한 도시에서 하루, 길면 이틀 그렇게 메뚜기를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캐리어 3개, 그다음에 그 나머지 또 짐들, 부가적인 짐들을 들고 저희가 숙소를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수트케이스 하나에 저희가 당장 사용하는 짐들은 넣어놓고 나머지 수트케이스들에다가 저희가 당장 안 쓰는 짐들과 쇼핑한 것들, 그리고 다른 쇼핑백들과 또 보조 가방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차에다가 넣어놓고 저희 이제 간편하게 왔다 갔다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그렇게 잘 진행이 됐었는데 파리에서 쇼핑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겁대가리가 없다 그래야 되나?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게 너무 민망하네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민망한데 저희가 이제 구매했던 것들을 이제 차에다가 두고 저희는 호텔로 갔어요. 다 들고 갔었어야 되는데 호텔에. 그 주차장이 2박 3일 거의 2박 3일 정도 됐을 때 128점 몇 유로였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가 그렇게 위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심지어 CCTV도 있었어. 그래 맞아, CCTV도 있었어. 그래서 저희가 차량에 두었던 저희 수트케이스 2개와 보조 가방에 있던 저희 짐들 그리고 쇼핑했던 모든 짐들 다 날라갔죠. 정말로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거는 저희가 당장 쓸 짐이 저희한테 있었다는 거. 제 가방이 있었는데 거추장스러워 갖고 이거를 다른 수트케이스에다 넣어놓을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넣어놨으면 정말 C컵했을 뻔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소름 끼쳤던 거는 전날에 우리가 먹을 것 좀 뺀다고 주차장 트렁크 갔었잖아요.
제 귀중품을 그때 뺀 거예요. 거기 있던 저의 다이아라든지 약간 그런 귀중품들, 그게 이제 제 손에 들어오게 된 거죠. 하마터면 더 아찔했던 상황이 될 뻔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저희가 1,000만 원 플러스 알파인데 거의 2천만 원까지도 갔을 뻔한 손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저희한테 있는 이 물건들이 너무 소중한 거지. 올해는 그래서 저희 귀중품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작은 그냥 반지들만. 반지는 어떻게 빼갈 수는 없으니까 손가락 잘라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막 안 하고 오고, 옷도 그냥 저희 초반 영상 보시면 남편이나 저나 거의 단벌 신사 최대한 그지같이 하고 다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프랑스에서 돌아다니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치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 봐도 치안이라는 단어 무지하게 나올 거야. 나한테 일어나면 100%고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0%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리옹에서 이 숙소 근처 골목골목에서 차량 파손된 것들 종종 봤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유럽 다니시다 보면은 길거리에 그 유리 파편 이렇게 부스러져 있는 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많으실 건데, 옛날에는 그냥 난 그냥 교통사고 온 적인 줄 알았어. 맞아. 그냥 여기서 사고가 났나 보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어디에 부딪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아마도 차량 절도일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는 절대 남일 같지가 않고 피해자에게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차량들의 공통점 있었잖아요. 좀 한 자리에 오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주위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맞아. 우리 그 파리에서도 2박 3일 동안 내내 한 번도 차량을 이동시키질 않았었잖아.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 아마도 그걸 주시하고 있었을 것 같고, 쇼핑백을 넣는 거를 누군가 또 이렇게 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 타겟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손해가 막심하긴 한데 그래도 몸이 안 다친 거를 다행이라고 어른들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속은 많이 쓰렸으나 저의 바람은 돌아갈 때까지 단 1원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저는 유럽에서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저는 런던에서 5년을 넘게 살았고, 파리 같은 경우는 진짜 출장이며 여행이며 진짜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유럽이라는 이 대륙을 진짜 숱하게 다니고 오래 살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를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고, 제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일을 당해본 거를 저는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조심을 하려고는 하고 다녔으나 남의 일 같은 그런 거였죠. 이곳은 정말 방심할 수 없는 야생이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깨달았어요. 근데 다행이었던 점은 보험 풀커버로 해갖고 렌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손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따로 보상을 해야 될 건 없었어요. 그래서 허츠에서 저희가 빌렸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게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일이 터지고 해결하기까지가 한 3-4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일정이 이곳 세리스에서 아울렛 갔다가 디즈니랜드 가는 거였거든요. 이제 마음껏 놀고 즐기자, 요런 딱 타이밍이었는데 맥시멀리스트에서 갑자기 미니멀리스트가 돼버렸던 거죠. 그날 털린 날 아울렛 일정이었기 때문에 아울렛을 가긴 갔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물건, 없어진 나의 물건들이 이렇게 공중에 떠다녀갖고 멍해졌다가 또 뭐 보면 좋긴 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멍해졌다가, 차량이 어쨌든 파손이 된 상황이었고 저는 멘탈이 나가 있고, 그거를 보자마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꿈일 거야. 이거는 현실이 아니어야 돼라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최대한 이성을 찾으면서 저를 이렇게 침착시켜줬고, 그 차를 갖고 호텔로 왔어요. 그래서 호텔에다가 좀 SOS를 쳤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도와줄 수 있냐. 한 번도 경찰을 불러본 적도 없고 경찰과 엮일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경찰이 오는 건 줄 알았어요, 한국처럼. 근데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경찰서를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상해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정말로 위험한 사건이 아니면 여기는 한국처럼 경찰이 오지 않고 직접 저희가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경찰한테. 그래서 호텔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제일 가까운 경찰서를 알려주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갖고 깨진 창문에 차를 타고 되게 지금 슬픈데 되게 창피해요. 어쨌든 그 차를 타고 경찰서를 갑니다. 그래서 가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을 하기 위해 이제 경찰을 만났어요. 경찰들이 영어를 좀 잘하시는 편들이라 그래도 저희가 리포트 작성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좀 저희가 실망스러웠던 거는 경찰들의 태도가 그 경찰은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이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이 일이 큰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1,000만 원, 1,몇백만 원은 큰 돈이지만 이들한테 이러한 일들은 그냥 비일비재한 일인 거예요. 그 도둑놈들을 잡을 의지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잡았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CCTV가 있어도 돌려서 막 우리나라처럼 돌려갖고 그 범인을 잡아서 체포해서 이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꼭 잡아달라고 잡아서 내 앞에 갖다 놓아달라고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폴리스 리포트 쓸 때 결국은 경찰이 잡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보험 청구할 때 여행자 보험 피해액 청구할 때 최대한 품목을 많이 해서 증빙서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품목 하나당 배상할 수 있는 범위가 최대 맥스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품목을 다 적어야 돼요. 우리 그때 코로나 거의 끝물이었어갖고 저희는 질병 관련해서만 생각을 염두를 해두고 여행자 보험을 들었었잖아요. 그렇지, 그것만 신경 많이 썼지. 도난은 뭐 상상도 못했죠. 요즘 파리 같은 경우에 치안이 좀 심란하다고 하니까 소매치기도 많고 특히 맞아. 위험한 지역 갈 때는 여행자 보험 중에서도 도난 관련해가지고 피해되는 보상액 부분은 조금 금액을 높이는 것도 그냥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에피소드라고 하기 너무 슬픈 에피소드네요. 좀 앞으로 여행을 하실 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자면 만약에 차량을 운행을 하신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대기가 잠깐 걸렸을 때 창문 깨고 사람을 치고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너무 소름 돋아갖고 웬만하면은 그 운행을 하는 도중에도 소지품은 보이지 않게 다 이렇게 좀 숨겨 놓으시고 차량을 떠날 때에는 그때는 무조건 차에는 아무것도 없게끔 영수증이며 휴지 조각 하나도 없게끔 차량은 깨끗하게 비워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 추천이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껌도 있으면 안 되는데 껌 씹으려고 깬대. 껌은 사 드시지 좀.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아무것도 두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그냥 싹 비워두세요. 평소에 다니실 때에는 저는 크로스백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여행할 때는 꼭 이거를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의 책가방처럼 제 몸에 붙어있는 애거든요. 좀 더 중요한 물건이 있다 싶으면 저는 이 안에다가 이거 메고 옷을 입거든요. 제 몸에다가 최대한 밀착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에코백 이것도 제 영상이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제가 어쩔 때는 진짜 너무 나와갖고 사진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보기 싫어갖고 안 갖고 다니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이제 다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에코백 같은 거를 들고 다니시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없어 보여야 돼요. 있어 보이면 안 돼요. 가장 추레하고 그지 같은 모습으로 다니면 소매치기 당할 일이 없습니다. 최대한 부티나지 않게 특히 파리에서만이라도. 파리에서만이라도. 당연히 예쁜 곳에서 예쁘게 찍고 싶은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데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한번 겪어보고 당해본 자로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제 나는 그냥 최대한 없어 보이고 최대한 그지같이 하고 다녀야 되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마음이 든 거고, 이렇게 예쁘게 사진 찍고 그러면 좋죠. 이제 그건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있대요. 어쨌든 좀 단도리를 잘한 사람은 소매치기들도 안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일하기 편한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허술해 보이는 사람들, 내가 지금 너네한테 도난당하지 않으려고 더 준비했어 라고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겪었던 작년에 저희의 너무나 슬펐던 일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저는 작년에 그렇게 도난을 당하고 좀 속상했던 게 그 돈의 금액이 한번 이렇게 저를 지나가고 나서는 저희가 도시 하나하나 그 정말 작은 도시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돌았어요. 그 도시 돌면서 하나씩 하나씩 도토리 모으듯이 모았던 저희의 뭐 기념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거를 이구지구 다녔던 우리 남편의 노력과 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들인 시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걸 다 도난 당했을 때 여러분은 당하시지 않도록 더 확실히 준비하시고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안 가는 게.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야경 안 봐요. 작년에 많이 봤고 너무 저녁엔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동네는 아예 안 가고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번에는 저희가 조심하고 있죠. 끝까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무탈한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